주변에 보면은 지인들이 부탁해서 아니면 가장 뭐 또 흔한 경우는 가족이 부탁해 사업자 명의 대여를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. 신용이 어렵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업자 명의 대여를 부탁을 하면 이걸 거절하지 못하고 명의만 대여해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많이 대여를 해주시거든요. 근데 사업자 명의 대여를 했을 때 총 세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로 세금 체납의 문제, 두 번째로 민사 채무의 문제, 세 번째로 형사 고소의 위험. 이 세 가지 법적 문제에 놓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세금 체납 문제가 가장 흔합니다. 보통은 명의 대여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신용이 좀 좋지 않거나 해서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사업 소득이나 이런 게 원활하지가 않아서 세금을 내지 못해서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세금이 체납되면 사업 명의는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의 명의잖아요.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을 체납한 사람도 명의 대여자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세금 체납에 대한 모든 부담을 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. 세금의 기본적 원칙 자체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가 돼야 돼요. 실질 과세 원칙이란 건 뭐냐면 거래를 한다거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거나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를 가진다거나 아니면 사업 소득세를 발생시킨 사업의 명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현 사안에서는 명의 대여자가 아닌 명의 차용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했고 사업을 운영한 자한테 세금이 부과돼야 된다는 게 실질 과세의 원칙인 거죠. 그래서 이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명의 차용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달라는 방법으로 세금 체납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조세 심판에 심판 청구를 한다거나 두 번째로 국세청에 대해 심사 청구를 한다거나 세 번째로는 이제 세무서에다가 세금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. 이제 첫 번째 조세 심판원이나 국세청에 대한 심판이나 심사 청구는 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돼서 그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. 그래서 고지서 수령한 날을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90일 이내로 그 심판 청구나 심사 청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. 이 90일 기간을 놓쳤더라도 이 세 번째로 각 세무서에 세금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. 세금 경정 청구를 할 때는 명의 차용자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으니 명의 대여자한테 내린 세금에 부과돼서 취소를 해주시고 실질 사업자인 명의 차용자한테 세금을 부과해달라라고 세금 경정 청구를 넣는 겁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명의를 차용한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채무들을 지게 되잖아요. 근데 이것들을 계약을 해놓고 구매 대금이나 물품 대금을 주지 못해서 발생한 민사상 채무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이것 역시 사업주인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민사상 채무를 지게 되실 위험도 있습니다. 그러면 민사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요. 채권 추심 업체로부터 채권 추심을 당할 수도 있겠죠. 채권 추심 업체에서는 이 명의 대여자한테 금액을 청구해요. 왜냐하면 명의 차용자는 돈이 없다는 걸 채권 추심 업체들도 잘 알고 있고 실제로 거래한 사람들은 이 명의 대여자가 돈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명의 대여자한테 민사 청구를 한단 말이죠. 그럼 채권 추심 업체에서 채권 추심 청구를 받았을 때 채권 추심 업체 측에다가 내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내가 발생시킨 채무가 아니다 라는 걸 서면 또는 구두로 해서라도 채권 추심 업체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. 그럼 채권 추심 업체에서는 실제로 이게 명의 대여자가 발생시킨 채무인지 아니면 명의 차용자가 발생시킨 채무인지 확인해보고 명의 차용자한테 책임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틀 수도 있죠. 그러면 이 채권 추심 업체에다가 나는 실제로 사업한 사람이 아니니까 실제로 사업한 사람한테 채권을 이제 청구를 하세요 라고 자료를 냈어요. 그러면 이 채권 추심 업체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채권 추심을 더 이상 안 하나요? 실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. 추심 업체 측에서는 소액 소송으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서 이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채무 부존재 소송을 걸어서 오히려 채무가 없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용 증명 보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다만 민사적으로 추심업체가 아니더라도 추심업체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이 민사소송을 걸어올 수 있어요. 명의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명의가 있기 때문에 명의 대여자에게 청구가 들어온단 말이죠. 상법 24조 명의 대여자 책임을 주장해서 명의 대여자와 명의 차용자가 연대 채무를 진다 라는 청구 원인으로 청구가 보통 들어옵니다. 이 청구 원인들을 제대로 좀 확인을 해보시고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채권 추심 업체 말고 거래를 한 명의를 차용한 사람이랑 사업상 거래를 한 여러 채권자들은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잖아요. 채권자가 명의 차용자가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한 거 다 알고 있었고 명의 대여자가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것들을 입증을 한다면
이 채권자들은 그런 중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명의 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돼요. 그리고 세 번째로 사기 고소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. 방금 말씀드렸던 민사상 채무를 질 수 있는 위험에서 연관된 건데요. 민사상 이 채권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돈을 줄 수 있으니까 물품을 받아간다 생각을 하고 물품을 공급을 했을 텐데 대금을 주질 않는 거예요. 사업적으로 견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기망하고 받아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걸 사기 고소를 하게 되는데 모든 계약은 명의를 대여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기의 고소의 대상자 피고소인 역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사기 범죄의 혐의까지 질 수 있는 거죠. 맞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세금 체납 문제, 민사적인 채무뿐만이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도 처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명의대여자가 사기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 사업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거래대금 채무도 내가 발생시킨 게 아니다. 그러니까 계약 체결을 내가 한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. 정황 증거나 객관적 증거로 기반해서 기망의 고의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걸 주장을 하셔야 되고요. 2차적으로 명의를 차용해간 사람의 사기 정범 이 행위를 방조한 방조의 혐의도 받을 수가 있어요. 하지만 거기서도 내가 이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관여한 바도 없기 때문에 방조할 수 있는 고의 자체가 형성될 수 없다라는 주장으로 가서 사기 방조 혐의에서도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혹은 도와주겠다는 좋은 마음으로 사업자 명의대여를 해주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. 명의대여 자체도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지만 더 큰 문제는 명의대여 한번 해준 거 가지고 이렇게 수억 원의 채무를 지시게 되는 거거든요. 여기서 벗어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. 형사적인 위험까지도 받으실 수 있고요. 그래서 이 사업자 명의대여는 가까운 가족이 부탁을 한다 그래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하시면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도 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것만으로 내가 이 책임을 다 져야 된다 라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거에 대해서는 그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민사적인 문제, 체납적인 문제, 형사적인 문제는 명의 대여자가 지는 책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남겨드립니다. 네,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